안녕하세요. 신박한 탑플의 탑플렛 성형외과 전용훈 원장입니다. 원장님, 유튜브에서 보면 자가늑연골이 좋다, 기증늑연골이 좋다 정말 말이 많거든요. 헷갈리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제가 오늘 그 늑연골에 대해서 확실하게 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원장님, 보통 코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연골이 뭐가 있나요? 크게 이제 코 수술을 보면 콧대랑 콧이랑 나눠서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콧대에는 보통 실리콘, 고아텍스 같은 이물질들을 써줄 수 있지만 코끝에는 이제 생체 재료들을 쓰게 되는데 주로 연골을 쓰게 되죠. 연골은 귀연골이 있고 비중격 연골이 있고 그다음에 늑연골이 있습니다. 여기서 귀연골이랑 비중격 연골은 다 자기 거죠. 근데 늑연골만은 자기 것도 있고 기증받은 기증늑연골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늑연골은 언제 사용하게 되는 건가요? 높이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. 자연스럽게 하고 싶을 때는 귀연골을 1차적으로 쓰고 아니면은 귀연골이랑 비중격 연골을 쓰던가 이렇게 하게 되는 거고 오똑하게 또 화려하게 할 때는 비중격 연골이랑 늑연골을 쓰게 됩니다.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린다면 귀연골, 비중격 연골, 늑연골 요 순서대로 코끝 높이가 높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원장님, 기증늑연골에 대해 말이 많은데요. 기증늑연골은 거부 반응이 있을 수 있나요? 일단 기증늑연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거가 아니라 남의 겁니다. 남의 것에 대해서 우리가 면역 반응, 거부 반응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방사선 처리, 화학 처리를 해서 이렇게 나온 건데 거부 반응은 제가 10몇 년 동안 써봤는데 사실 그렇게 거부 반응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. 거의 없습니다, 사실은. 물론 뭐 이론적으로 의학에서 100%, 0% 이런 건 존재하지가 않기 때문에 100%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 거부 반응을 걱정할 정도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하는 것이 저희 결론입니다. 기증늑연골이 염증이 많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? 논문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기증늑연골이나 자가늑연골이나 이렇게 염증의 확률 자체는 비슷비슷하거든요. 이게 그리고 자가늑연골을 쓴다고 해서 염증이 없는 것도 아니고 기증늑연골을 쓴다고 해서 염증이 자가보다 더 많이 생기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. 근데 기본적으로 코에 수술을 하고 나서 염증이 생기는 거는 이런 생체 재료보다는 코 안의 상태, 코 안의 상태가 깨끗하냐 안 하냐, 코가 이미 한번 염증이 났던 코냐 아니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. 두 번째는 이런 콧대 쓰는 이런 생체 재료들보다는 콧대에 쓰는 실리콘, 고아텍스 같은 이물 재료들이 몇 배는 더 염증을 일으키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사실 기증늑연골 때문에 염증이 생겼다 이런 경우는 이것도 아까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걱정할 필요가 그렇게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. 자가늑연골은 잘 휜다고 이렇게 와핑이라고 하더라고요. 사실인가요? 모든 늑연골은 그런 와핑의 성질을 갖고는 있습니다. 그래서 와핑은 좀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었는데 사실은 그거를 자를 때 방향 같은 거를 잘 고려해서 자르면 이렇게 와핑 때문에 코끝이 휘어버리고 이런 일은 많이 예방할 수가 있고요. 자가나 기증이나 둘 다 와핑의 우려는 있지만 그것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 때문에 내 코끝이 휠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. 단 그거보다는 이제 콧대도 자가늑연골로 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. 근데 그거는 이제 콧대에 쓰는 자가늑연골은 엄청나게 많은 양이 들어가니까 덩어리째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와핑이 생길 확률이 조금 있죠. 콧대는 뭐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은 이제 자가늑연골을 쓰진 않고 대부분 그래서 콧대에 실리콘이나 이런 재료들을 쓰게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. 그럼 자가늑연골에 또 다른 단점이 있을까요? 기본적으로 자가늑연골은 내 늑연골이기 때문에 사실은 되게 좋은 재료고 그 다음에 우리가 코를 더 오똑하게 하고 또 구축 같은 것이 온 코를 개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재료입니다. 근데 단지 단점은 내 거를 채취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내 여기서 채취를 하니까 흉터가 좀 남게 되죠. 채취하는 절개선이 있어야 되니까 그 절개선이 보통 2에서 3cm 정도 되는데요. 손으로 이렇게 흉이 남게 됩니다. 사람마다 눈에 띄는 경우도 있고 흉터가 시간 지나면서 흐려지기 때문에 거의 눈에 안 띄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이 단점이지만 그것만 극복하고 나면 사실 자가늑연골이 코끝에 쓰는 재료로는 굉장히 좋은 재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원장님의 선택은 자가늑연골인가요? 아니면 기증늑연골인가요?
사실 이렇게 의학적으로 코수술을 하는 경우에 뭐 아무튼 이제 제품 고르듯이 뭐 어느 하나가 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. 기본적으로는 자가늑연골이 기증늑연골보다는 더 좋은 재료는 맞습니다. 그게 맞는데 자가늑연골을 써야만 되는 경우가 있고 기증늑연골로도 충분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거는 이제 환자 코 피부의 상태나 코가 피부가 얼마나 당겨지는가 또 원하는 코의 높이가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서 결정하면 되는 거고요. 일부러 막 기증늑연골로도 충분히 될 수 있는데 자가늑연골까지 채취하고 이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. 기증늑연골로도 충분히 우리가 오똑한 코를 만들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상태는 환자에 따라서 좀 달라지고요.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구축이 왔다 아니면 여러 번 재수술했다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기증보다는 자가늑연골이 조금 더 좋은 재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